여러분, 요즘 정부의 방역 대책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굵고 짧게 방역 대책은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25일 날 지금과 같은 방역 대책이 끝나니까 그 다음 방역 대책이 뭘까? 여기에 이제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부터 볼까요? 밤 9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1726명입니다. 이게 밤 9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엄청나죠? 오늘 이대로 가면 2,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말이 1726명이지 이제는 1,000명을 넘더니 2,000명 넘는 것도 우스운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 정부의 방역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굵고 짧게 대책은 대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신규 확진자의 추이를 보면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날 1212명이었잖아요. 7월 21일 날 이러면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7월 21일 현재 1784명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오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 방역 대책에 실패한 근간에는요, 민주노총에 대한 전수조사, 거기에 대한 감염 경로 조사를 쉽게 말하면 K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름철 휴가 때문에 지역 감염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7월 3일 날 민주노총이 종로에서 8,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나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산돼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거를 막으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굵게 짧게 이렇게 막으려면요, 민주노총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K방역의 방역 어떤 수칙을 정확히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가 모든 사단을 만들었다. 정부가 빠른 조치만 취했으면 굉장히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산세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4단계에 대한 연장은 물론이고 추가 방역 조치까지 지금 강구해야 될 긴급 상황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전수조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전국으로 확진이 됐을 거니까요. 그만큼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생활 감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우려성도 굉장히 있지만 저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결국 최악의 상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강력한 방역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4단계였습니다. 4단계. 저녁 6시 이후에 통금이었어요. 통금.
저녁 6시 이후에는요 3명 이상 모임 금지가 됐단 말입니다. 3명 이상. 당연히 행사는 금지되고요.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게 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이런 데는 집합 금지가 되고요.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먹히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4단계 조치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더 두려운 조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요. 통금과 같은 샷다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는요. 저녁 6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진짜 통행금지, 통금이 도입될 거라니까요. 2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되면 혼자 다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혼자. 야, 이것은 어쩌면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는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완전 멈춤으로 몰아간다면 이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를 우선시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통금 수준으로 간다. 이것은요. 우리 바닥 경제의 몰락, 붕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은 백신 방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백신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 보장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조차도요. 전문가들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 그러면 4단계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가 뭐겠습니까? 4단계 플러스 알파가 다중이용시설도 이제 그만큼 줄여간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결국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금이 와야 될 텐데 만약에 통금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는요. 이게 진퇴양난일 것 같기는 해요. 백신을 확보 못해놨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 멈춤 내지는 잠시 멈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백신 방역이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통제 방역으로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많이 생각이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바닥 경제는 계속 최악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통행금지식의 어떤 잠시 멈춤 내지는 완전 멈춤식의 통제 방역으로 가면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바닥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 이야기할 때 자영업자의 비중은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10% 이내예요. 선진국들은요. 대한민국은 25%입니다. 25%.
굉장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최악의 통제, 잠시 멈춤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방역 당국도 지금 고심이 클 겁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백신을 확보해서 빨리 집단 면역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요,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못하니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최악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백신을 빨리빨리 조입해서 마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다 경제가 참 문제긴 문제네요. 진짜 큰일입니다.